마련해 주신 홍익정신학술원의 박찬희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홍익정신학술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 명망 있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련한 강의 자료는 발해의 올바른 역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여와 고구려 역사에 이은 사항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부여 역사에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위치에서 건국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그 위치가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일치하고 전성기 시절에는 완전히 고구려 위치를 다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여와 고구려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하였죠? 바로 장성 위치 인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성, 즉 만리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해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의 동쪽에 있는 것으로 기록한 숙신, 운루, 물길, 말갈, 그 상황에서 말갈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리고 삼국 유사에 보면은 발해도 또한 장성 북쪽 모퉁이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부여 동쪽에 말갈이 있다는 그 위치와 아주 일치하게 삼국 유사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그 위치는 명확히 확인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역사학에서는, 즉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는 발해를 잊지도 않는, 만주 지방에 있지도 않는 진장성의 위치와는 맞지 않게 만주 지방에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서 그것은 이전의 부여와 고구려 위치와 일맥상통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해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알고 계시는가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북쪽에 만주 지방에 발해가 위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고 이를 배워왔고 이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소위 말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소위 통일신라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에 국한한 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강사 프로필은 이미 아실 테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 정립의 두 축은 사서 기록과 유적 유물입니다. 사서 기록을 제가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한 바, 사서 기록에 우리 고대사는 모두 대륙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왜곡된 기록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륙 위치만 확인됩니다. 소위 말해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위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후대에 왜곡된 기록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의 이러한 설정, 잘못된 설정에 의해서 유적 유물,
그 해당되는 나라의 유적유물은 전부 지금 대한민국 땅과 만주 일대에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서기록에 따르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맞는 역사 위치에 있는 그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유적유물입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땅, 소위 말해서 한반도 위치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유적유물도 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곳에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서기록과 마찬가지로 대륙에도 분명히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그 이후에 발해,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역사도 대륙 위치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로서 앞으로는 우리 역사가 대륙을 포함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전부 다 포함한 그 지역으로 우리 역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학의 논리 정립의 기본은 기존 논리가 있으면 이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이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수용하고 검증하고 그럼으로써 제 반론을 내세우고 그럼으로써 올바른 역사가 정립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서 이에 의해서 역사가 제대로 설정되고 정립되고 이 제대로 설정된 것을 후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 계통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고조선을 이어받은 게 부여고, 그리고 부여에서 발생한 것이 부여를 선조국으로 한 것이 바로 고구려와 백제고, 신라는 또한 별도지만 신라도 고조선 유민이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도 역시 부여일지는 모르지만 고조선의 후예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어받은 게 바로 예전에는 통일신라만 내세웠는데 발해도 포함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소위 삼국시대를 이어받는 것은 남북국 시대다. 그리고 남북국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발해,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통일신라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삼아야 되고, 이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국 시대를 이어받은 게 바로 고려고, 일부 영역은 빼앗겼지만 이어받은 게 고려고, 고려를 이어받은 게 조선입니다. 특히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 중에서 고구려 지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발해고, 그리고 백제와 신라 지역을 이어받은 게 소위 말해서 통일신라고, 그리고 고려는 발해 지역은 거란의 요나라, 예전에는 같은 우리 동이족 국가였지만 거란의 요나라한테 뺏기고 신라 지역만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고려고, 그리고 고려를 이어받은 게 이성계의 조선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새로이 내가 주장하는 것도 되지만 예전에 우리 제야사학계 여러 전문가들이, 사학자들이 이를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히 이를 규정했습니다.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중국 사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고구려라 하는 것보다도 고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고구려라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고려라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려가 바로 우리 전통적인 나라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소위 말해서 제1고려고,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발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남북시대는 발해와 신라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 중에 발해도 중국 측이 발해를 왜곡해서 대진국이니 진국이니 발해라고 했지만 스스로 부르기를 대진국이나 진국이나 발해라고 안 부르고 고려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해 기록이 워낙 없습니다. 발해가 스스로 기록한 사서도 없고 오로지 중국 측이 편찬한 기록에만 일부 기록만 발해가 있을 뿐이지 다른 기록에는 없습니다. 물론 환단고기 쪽에는 있지만은 정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록에는 발해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전부 중국 측 기록에 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은 우리 역사를 되돌이기면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차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진국,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대진국, 즉 동쪽 끄트물에 있는 나라다 해서 대진국이라고, 또 발해라고 하는 그 강 인근이나 발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따라서 발해라고 했지 고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발해는 스스로 고려라고 부른 게 일본과의 외교 문서나 일본 기록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중국 기록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발해는 스스로 대진국이나 발해라고 안 하고 고려라고 한 것을 확인하면은 고구려가 제1고려고 발해는 제2고려로 확인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건의 고려는 바로 이러한 고려를 이어받은 제3고려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왕건의 고려가 첫 번째 고려가 아니고 세 번째 고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는 여러 사항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도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지금 설명드린 바를 포함해서 발해가 결코 왕나라에 그친 게 아니라 스스로 황제로 지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설명드린 제2고려라는 그 사항, 그리고 현재 발해를 어떻게 왜곡 형성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가 연구한 발해의 위치 기준, 그리고 전국 루트, 그 다음에 발해의 진정한 올바른 위치를 살펴보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해가 결코 왕이나 제후국, 즉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지방 정권이나 왕 따위가 아니라 바로 중국의 당나라하고 견주는 황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기록이나마 너무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별반 없는 그러한 사실에 의해서 제가 입증해요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발해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발해가 우리 일제시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훅수발가는 저 동북쪽 홍정강성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쪽에 거란, 그리고 거란과 같은 족속인 해북이 있고, 또 저쪽에 돌벌이 있는 것으로 한 채 그 남쪽에
통일신라가 그 막대한 고구려와 백제 신라를 전부 다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시민사학자들은 한반도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만 통일신라가 차지했다고 완전히 왜곡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일제 시민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80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도 현재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들은 그대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 이는 명백한 역사 조작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 발해의 위치에 따라서 통일신라 위치도 달라지고 또한 거란의 위치에 의해서 발해의 위치도 달라지고 또 발해의 위치에 의해서 거란의 위치도 상호적으로 전부 다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사실로서 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전부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 중국 측에서는 아예 발해를 자기네들 지방 정권의 하나로서 절도사 지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발해. 이것을 다 발해 지역까지 전부 다 땅이라고 하고 우리 사학자들이 정한 한반도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 지역만 자기네들 땅이 아니고 그 이북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대륙 만주 전체도 발해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중국 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중국 측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발해 침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네들 기록에서도조차 맨 밑에 보시면 사사로이 연호를 미나루로 고쳤다. 개별 호가 있다는 것은 바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칭했다고 중국 사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단서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됩니다. 즉 발해 역사를 기록한 부당서, 신당서 발해 전에 분명히 신당서에 사사로이 연호를 이나루로 고쳤다 라고만 기록하고 황제로 고쳤다는 말은 싹 빼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것이 바로 황제를 칭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발해를 나중에 멸망시키고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이 스스로 작성한 그 기록에는 여기 분명히 연호는 하마에 이르러 황제라고 참칭하고 연호를 정하였으며 했습니다. 참칭했다. 연호를 정했다. 분명히 요사 기록에는 발해가 황제를 칭하고 스스로 개별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것을 싹 무시해버리는 게 현재 역사입니다. 발해 역사를 중국 측이 작성한 사서 기록에만 있었을 뿐이지 그 기록마저도 그런 단서가 있고 또 거란족에 세운 요나라 기록에 분명히 이와 같이 칭제 즉 황제를 스스로 삼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에 의하면 발해는 분명히 왕이 아니라 황제를 스스로 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사서가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해가 발해나 대진국이나 진국이 아니라 제2 고려로서 고려라고 칭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측은 당연히 아까 보신 대로 대진국이나 진국이나 발해라고 모든 기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와 외교 사실을 교환하고 교류하였던 외교 관계를 가졌던 일본 기록에는 분명히 발해를 고려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국, 고려나 발해나 대진국이 아니라 고려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하면 신오대사 사회부록 발해전에는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일본 서기를 이어받은 속일본기, 여기에 보면 발해를 전부 고려국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하면 발해는 스스로 고려라고 스스로 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중국 측이 폄하하여 기록한 대진국이나 진국이나 발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진국, 진국, 발해는 자기네들 영역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것으로 폄하하여 명칭을 삼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제야사학계의 반론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발해를 이와 같이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는 제야사학계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조금 더 신라 위치를 좀 북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그 위쪽에 위치시켜 놨습니다. 이건 달라진 것은 단지 신라가 대동강 원산만에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부족합니다. 이는 또한 사실대로 얘기하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왜곡돼서 사서기록을 잘못 해석한 것에 의한 잘못된 위치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현재 제야사학계에서는 발해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라 역사문화연구소, 즉 이것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새로이 펴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라를 거의 비슷하게 북상시키고 발해를 조금 영역을 줄인 것만 다르고, 이것은 아까 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하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하고의 논리는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따가 제가 계속 설명드리시면 아시겠지만은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래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한 발해 위치나 역사와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장과 또한 제가 연구한 주장과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똑같은 두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한 저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구한 사항이 반드시 옳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제 연구 사항이 틀리다면 옳은 것을 따라야 되고, 반대로 제 연구 사항이 맞으면 옳은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먼저 발해의 위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제1차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입니다. 뭐라고 설명드렸죠?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은 고구려에 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동쪽은 음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그 부여 동쪽에 음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루가 뭡니까? 전통적으로 음루는
말갈족의 선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불러졌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발해는 바로 말갈 위치에서 건국됐고 말갈족을 주축을 해서 건국한 고구려 세력입니다. 중국 사세에 모두 고구려의 별종 내지는 고구려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 별종 내지는 고구려 자녀 세력이 말갈족을 주축으로 삼아 말갈 지역, 즉 요 음루 지역에서 건국한 것이 바로 발해이자 대진국이자 제2고려입니다. 바로 음루가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있습니다. 장성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역사에 의하면은 만주지방에 발해가 있다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날의 고조선 연구소나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마찬가지에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발해가 있다면 그 인근에 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성은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북경시에도, 이게 북경입니다.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여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숙신, 음루, 물길, 말갈이 있다고 했죠. 지금도 말갈족의 대표 보지역인 흑수 말갈의 근거지 흑수하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바로 저 자리에. 그리고 말갈족의 또한 또 다른 대표 부족인 백산 말갈의 중심지인 백산 내지 태백산이 지금도 저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 명칭 그대로. 그러면 부여 동쪽에 있다는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위치가 머나먼 한반도 북쪽이나 동북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이겠습니까? 장성과 말갈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의하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성은 현재 여러분들이 관광지로 가는 진앙도시 산해관 끝에 머무는 장성으로서 북경시 북쪽을 지나는 장성은 결코 아까 삼국지 위서동의전 기록상의 장성인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성, 즉 진나라 장성인 만리장성은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곳에 있었고, 지금 북경시의 북쪽을 지나 산해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진나라 때 쌓은 장성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같이 있었던 명나라가 쌓은 장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성이 만약 북경시에도 못 미치는 저곳에 있었다면 저 인근에 말갈 있었고, 그 말갈 지역에서 건국되고 그곳에 있었던 말갈족을 주축으로 삼아서 세운 나라인 발해는 어디에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항을 모두 자기네들 영역으로 삼으려고, 즉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 남쪽에 있다는 고구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다는 발해의 역사도 모두 자기 것으로 하려고 중국 측은 장성을 있지도 않은 만주지방에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측의 잘못된 행동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의 주된 책임은 현재 우리 사학계입니다.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와 남쪽에 있다는 고구려, 그 인근에 있다는 발해를 모두 만주지방에 위치시키니까 중국 측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만주지방의 만리장성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국 측 사서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삼국사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발해는 모서리 밖에 있다. 흑수 만리장성 북쪽에 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까 흑수와 위치하고 일맥상통하고 맞는 사항입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엄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학계는 삼국유사를 야사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자기네들이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사라고 해서 취급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 역사 논리에 저촉되는 불편한 진실이 이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발해도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에 있다고 해서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조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그러한 사실은 모든 사서 기록에 의해서 입증됩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말갈은 곧 숙신의 땅이니 후이 때는 이를 물길이라고 했다. 숙신, 음루, 물길, 말갈이 전부 같은 족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맨 나중의 족속이 바로 말갈족이자 또한 발해인 것입니다. 이는 사서 기록에서 명백히 입증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당서 그리고 신당서에 발해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식으로 폄하하고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전에 발해 역사를 그나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사서 구당서와 신당서입니다. 이 구당서와 신당서에 의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당서에 보면은 먼저 영주에 거주시키고 영주하고 관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 보면 여러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 구당서에 원래 기록하고 또한 신당서 기록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것은 발해의 건국 루트입니다. 즉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그 건국 과정이 구당서와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영주, 천문령, 음루, 동모산입니다. 이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당서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만 확인하면은 발해의 위치를 제대로 제가 파악할 수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영주, 천문령, 음루, 동모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루, 동모산, 영주 사항이 있고 다음에 남쪽으로 신라와 접하고 그것은 바로 니안을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서쪽에는 거란이 있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주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주 사항은 아까 보신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상에 발해를 건국한 과정에 영주에 머물렀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영주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면 유주, 병주, 기주, 청주, 영주 전부 다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것에 의합니다. 여기에 바로 연오군과 한사군으로 알고 있는 낙랑군과 현토군도 전부 여기 있었지, 여기를 벗어난 지역이나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 위치상으로도 전부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현재 영주는 원래 이 지역에서 요령성 조양시로 매국 이동하고 나중에 살펴볼 거란족 일단은 황수와도 동북쪽으로 옮기고 모든 것을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 측은 여기까지만 옮겨놨는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모두 또다시 동북쪽으로 옮겨서 한반도 북부에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한반도 동북쪽에 위치시켜 놓는 게 바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고, 이를 그대로 추정하는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정한 바로는 바로 이 위치에 머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측이나 우리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저쪽으로부터 이 한반도 북부까지 모두 자기네 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도 마찬가지로 명장성에 불과하고 원래 장성은 저기에 머물렀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천문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문령이 왜 살펴보냐? 여러분 역사에 여기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시니까 아시겠죠? 알록산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당나라 말기에 알록산 4사명의 난을 일으킨 바로 알록산입니다. 양귀비, 즉 당나라 현종의 애첩인 양귀비 후광에 힘입어서 바로 3개 절도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알록산입니다. 나중에 반란까지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왜 거론하냐? 이 알록산이 바로 천문령과 관련이 있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알록산이 거란족을 정벌하는데 바로 토지나 그리고 황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알록산이 토지나 또 거란 그리고 황수, 거란족의 중심지인 황수아가 자칫 통감에 바로 천문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문령이 아까 알록산과 관련된 토지나 황수와 거란족과 관련된 그 토지나가 천문령이 바로 토지나 북쪽 300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천문령 위치를 유일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알록산을 살펴보고 또 알록산과 관련된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측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학계에서는 토지나 그리고 황수아를 요령성 요하 서쪽에 위치시켜 놨습니다. 아까 왜곡된 것을 보셨죠? 그래서 거란족이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바로 요령성 요하 서쪽에 있고, 거란을 서쪽으로 하고 있는 발해는 동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란의 위치 그리고 거란의 위치와 관련된 황수와 토지나 천문령 등이 다른 곳에 있다면 거란의 위치도 틀려지고, 거란의 위치가 틀려지면 발의 위치도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란족은 그 요령성 요하 서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태행산맥, 아까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그 인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수아가 있었고 태백산이 있었고 흑수아가 있고
또한 거란족의 중심지라고 하는 모든 기록의 중심지라고 하는 황수화가 지금도 저기에 존재합니다. 산서성 삭주시 산면에 거란족의 중심지라고 하는 황수화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황수화 인근에 바로 천문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알록산이 거란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서 천문령 황수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천문령 사항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건국 과정 루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조영은 발해나라를 어디서 세웠습니까? 바로 저기를 지나서 음루의 동모산, 즉 음루의 동모산은 숙신음루 물길 말갈족의 대표 부족인 흑수와 인근에 있는 것이 바로 동모산입니다. 그러면은 영주지방, 천문령, 그리고 동모산으로 이어졌으면 이 루트 위치가 맞는 것입니다. 다른 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인근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황수와도 지금의 시라무레가 영주도 지금 요령성 조양시 다 옮겨놨습니다. 다음에는 음루의 동모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음루의 동모산 아까 보셨죠?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그 동쪽에 숙신음루 물길 발가 음루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동모산이 있는 겁니다. 즉 지금도 흑수말갈의 흑수화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숙신음루 물길 발갈 부여의 동쪽 지역입니다. 지금도 흑수화 그리고 태백산이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사서기록과 딱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 역사에서는 찾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루 동모산과 관련해서 확인할 땅이 바로 같은 부족인 백산말갈의 근거지인 태백산이 바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여러 상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로 백산의 말갈에서 압록수가 나옵니다. 고려 압록강의 조건 바로 백산의 말갈에서 백산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르는 것이 바로 고려 압록수입니다. 압록수 사항에 의해서 고려의 여러 사항이 확인됩니다. 저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누누이 계속 같은 위치로 제가 설명드린 북경시 서남쪽에 목미치는 지역입니다. 결국에 압록수, 흑수와 모두 태백산도 전부 다 흑룡강이나 현재 장백산, 백두산으로 차례차례 전부 다 외국 이동시켰습니다. 압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압록수는 백산의 말갈의 백산 지역에서 발원한 아까 그 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백두산으로 옮겨놓고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게 압록강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사항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발의 왕성 위치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전부 다 입증이 됩니다. 다음으로 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의 위치와 관련해서 사서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서쪽에 거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까 대조영의 발해국 건국 루트에도 바로 천문령, 거란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해의 서쪽에 분명히 거란이 있었고 나중에 이 거란한테 멸망까지 당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서기록에 발해의 서쪽에는 거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란 위치에 의해서 발해의 위치가 달라지고 발해의 위치에 의해서
거란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거란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죠? 황수하, 황수하에 있다고 모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수하는 어디 있죠? 산서성 삭주시 산이면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태행산맥 인근입니다. 그것이 거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지 않아도 거란의 위치, 황수라고 나오죠. 모든 기록에 거란은 황수와 그리고 여러 상, 이전에 선비족이라는 그런 사학도 나옵니다. 황수아가 지금도 산서성 삭주시 산이면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란족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서 발생해서 나라가 커져가지고 바로 동쪽에 있었던 발해국을 멸망시키고 요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래 저쪽에 있었던 거란족 황수아 위치도 옮기고 그럼으로써 거란 위치도 옮겨서 결국에 발해 위치도 그 동쪽에 있던 발해 위치도 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입증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항을 다 옮겼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우리 역사를 전부 동북쪽으로 옮긴 역사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럼으로써 이 발해를 세운 대주영은 영주지방에서 바로 천문령을 지나 그리고 음루의 동무산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거란 땅입니다. 대종의 건국 과정을 보면 거란족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인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광개토 태왕 비문상에 거란족 비저를 정벌한 사람도 현재 역사는 고구려가 여기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해서 그 서쪽에 거란족이 있다고 저기를 정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설정한 바로는 그 위치 자체가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위치이자 남쪽에 마주하였던 경계로 하였던 통일신라, 소위 말해서 통일신라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사서기록에 발해 남쪽에 니아라는 강을 경계로 신라와 마주하고 있다고 모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니아를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한반도 동쪽에 함경남도 용흥강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그 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하고 그 북쪽에 발해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한반도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남쪽에 신라, 여러 사항에 남쪽에 신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니아라는 강은 삼국시대부터 말갈이 그 남쪽에 있던 백제와 신라를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그 강입니다. 말갈이 이렇게 수도 없이 백제와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말갈은 다른 말갈이 아니라 즉 아까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흑수말갈, 즉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말갈, 그 말갈이 아니라 중국 사서기록상에 동남으로 11거리에 있다는 말갈입니다. 분명히 떨어져 있는 말갈입니다. 이 말갈이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 인근에 바로 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니아는 그 북쪽에도 있지 않고 한반도에도 있지 않고 바로 여기 말씀드린 이곳에 이 말갈, 앞말갈하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니아가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상황에 의하면 니아는 한반도 동쪽 원산만 인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류 강단사학계는 니아를 여러 기록에 짜집기해서 어떤 거는 여기, 어떤 거는 여기, 어떤 거는 여기
그래서 결국에 발해와의 경계는 여기로 설정해서 여기를 경계로 신라, 발해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하 사항은 한반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나 다른 사람은 원이하로 해서 신라가 있었고 여기 발해가 있다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하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백제와 신라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원이하 여기라면은 백제와 신라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여기에 있다면 백제와 신라 맞죠? 말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갈 맞지 않습니다. 말갈의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바에 여러 사항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 백제와 신라 말갈이 괴롭힌 백제와 신라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비정은 이하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이 없어서 자기네들 저 설정한 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말갈이 고구려 남쪽에 있고 그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괴롭혔다면 여기에 말갈이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 남쪽에. 그런데 말갈이 삼국시대 말기 백제와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있다고 배웠나요? 고구려와 백제 막강한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이거 가만 놔뒀겠습니까? 말갈을? 그러고 사서기록에 분명히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남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낭이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었다고 가정되십니까? 그리고 외가 수시로 침입한 외가 육지로 접해 있던 외가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곳이 이곳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대충 위치를 정합니다. 완전히 무시한 게 일제 식민사학자들 우리 교과서고 이를 비판하고 제대로 설정해야 될 제야사학자도 이런 걸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마음대로 멋대로 설정한 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정한 바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는 발해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오경을 이거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80년 전 해방 전에 정한 것을 현재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주지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했습니다. 과연 어느 곳인가? 제가 설정한 바에 바로 발해는 하북성 지역, 옛날 고구려 지역에 있었습니다. 대륙에. 이 위치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서쪽에 거란이 있는, 이곳이 바로 거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거란한테 멸망당하죠. 발해와 신라의 경계를 사서 기록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신당서, 구당서 모든 기록이 니아라는 강을 경계로 북쪽에 발해와 남쪽에 신라를 경계로 삼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해와 신라의 경계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니하, 그리고 또 하나는 압록수입니다. 압록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말갈의 백산 지역에서 발원하는 것이 압록수다. 먼저 니하는 이전까지 살펴보신 바대로 그 기록상에 니하를 남쪽에 신라가 맞닿아 있고 니하를 경계로 삼았다. 니하 있는 남쪽이 바로 신라입니다. 니하의 위치에 따라서 신라 위치가 달라지고 발해 위치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압록강입니다. 중국 사서 기록에는 없지만 중국 사서 기록을 전부 다 인용한 흠정 만주 원류교에는 나중에 이북이 모두 발해 소유가 되었다 해가지고 발해 압록강 이북은 발해, 압록강 남부는 신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강간사학계는 이 흠정 만주 원류교는 삼국 유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네들 한반도 논리와 맞지 않는 껄끄러운 그러한 기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바로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리아는 바로 저쪽 위치가, 남쪽 리아의 위치가 바로 이전에 남말갈이 있었고, 그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고, 그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이 저 남쪽에 리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해와 신라의 경계했던 압록강은 말갈의 백산 지역에서 발원하는 저 강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입니다. 그래서 발해와 신라는 이와 같이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었고, 이쪽 경계가 바로 리아이자 또 하나의 압록수이자 압록강입니다. 즉 리아 그리고 압록수가 발해와 소위 통일신라의 경계이자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위치가 저렇고 통일신라의 위치가 이렇고, 발해 서쪽에 바로 모든 사서가 기록하는 거란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는 그 발해의 서남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위치, 통일신라 위치, 그 부분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곳 인근에 발해의 여러 유적 유물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 위치는 이곳 위치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영역이 정해지는 것이고, 발해의 위치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남북국 시대 영역도입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바뀌어야 되고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의 우리 역사에 의한 발해의 역사는 전혀 사서기록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토론을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사항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설명하고 생략해서 설명했지만, 그 입증 기록 관련 사항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진 나라가 바로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입니다. 그러면 거란, 요나라 위치에 의해서 또한 고려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한 것입니다. 통일신라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고려 위치도 조금 북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간의 구성이 선춘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즉 통일신라 영역은 이 정도였다가 고려는 조금 더 확장한 것으로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거란의 위치에 의해서 또한 고려의 위치, 영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고려가 바로 신라를 그대로 이어받고 요나라는,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대로 차지해가지고 결국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아까 보신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의 발해와 신라에 있어서 신라 위치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거란의 요나라는 발해 위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채 나름 확장시킨 것이 바로 거란의 요나라와 그리고 이와 마주한 고려의 영역이자 역사인 것입니다. 서희의 강동 육주라고 한 것은 바로 압록수, 압록강가에 세워진 것입니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압록수 위치에 따라서 서해의 강동육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동육주가 아닙니다. 팔성입니다. 8개입니다. 6주가 아니고 6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서해 팔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치는 압록강 인근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압록수가 고려 압록수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이라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고구려 압록수가 신라의 안복부 지방으로 했고, 그는 나중에 고려의 안복 대도읍으로 이어져 가지고 같은 위치이고 같은 강이 바로 압록강입니다. 그 고구려 압록강 같은 강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말간의 백산에서 발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간의 백산은 바로 조기입니다. 말간의 백산에서 발원한 강이 고구려 압록수이자 계속 이어진 고려 시대 때 요나라와의 경계이자 이전에 발해와 신라와의 두 번째 경계인 압록강입니다. 거기에 고려와 요나라의 경계가 있었고, 거기에 설치한 것이 바로 서해의 소위 강동육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해 팔성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천리장성이 쌓아져 가지고 결국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공엄진 선춘령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려와 요나라의 경계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한반도나 한반도 북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으로부터 만주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고려가 오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북계이자 안복대도읍입니다. 북계 안복대도읍은 통일신라 때의 안복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안복하가 바로 고구려 시대 때 압록강 지역입니다. 이는 제가 사서교육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생략하고 제가 글자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시간 넘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사서 기록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고 확인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판단하셔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셔야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시민들, 국민들 개개인이 역사학자, 역사 전문가입니다. 왜냐? 예전에는 일부 학자들만 사서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이, 설사 초등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사서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확인하에 달려있지만 전부 다 대부분 국문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논리만을 그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셔서, 물론 많은 사서가 혼잡하게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맞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 역사를 세우라고 역사학계에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우리 역사로 바로 세우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자 몫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고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중한
당연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